저희 큰애가 이렇게 비염이 심하거든요. 최근에 둘째를 제가 지금 6월 달에 출산을 해서 이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40일도 안 된 차량이 그렇게 백화 현상이 심하게 낀 것이 정상 차량으로 맞는 건지 난 그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예, 최근 현대기아차의 품질 결함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다른 국산차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쪽도 문제에 대한 대처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곰팡이와 녹이 슬어도 정상이니 그냥 타라. 르노 삼성 측의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다뤄드리겠습니다. 차주와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질문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바로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차를 구입한 지 40일 만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뭐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솔직한 심정은, 제가 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지금 중고로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근데 더 이상 좀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QM6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모델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은 2020년 6월식인데, 예, 지금 LPG 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차를 구입한 지 40여일 만에 보닛을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있었다. 그리고 엔진 쪽에 부식 현상과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새 차를 구입한지라 제가 정확히 차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검사는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인이 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자기도 차를 사려고 하는데 QM6 엔진 부위를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차를 구입하고 40일 만에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바다 쪽이라서 좀 부식이 빨리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겼겠지만 제가 모닝 차량과 QM6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장소를 오고 가고 이렇게 두 대를 타는데 모닝이라는 차량은 오히려 엔진이 더 깨끗합니다. 심지어 5년 이상 지난 차량인데 근데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이 엔진 부위에 이렇게 백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일어난 건데 이게 엄청 많이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본네트 밑단 그 패드 부분을 보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도 의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답을 못 얻어서 내가 강주 서비스 센터 본점까지 갔다 왔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를 처음 인수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제가 엔진 부위를 제가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예. 제보를 주시기로는 차를 구매하기 전에 영업사원에게 엔진 쪽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다고 써주셨습니다. 근데 엔진 쪽 사진은 보내지 않고 실내 사진만 보내주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딜러분께서 차에 대한 어떤 설명과 차에 어떤 하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주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엔진 부위에 이상이 있고 난 후에 딜러분과 이제 이렇게 통화를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딜러분께서 자기가 차량 안의 부위와 엔진 쪽 부위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나보고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정작 차량 안의 부위는 이렇게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엔진 부위는 그분이 이렇게 찍어준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닛을 열고 찍어준 사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비스 센터도 가셨을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목포에 지금 그 QM6 서비스 센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세 군데를 제가 다 가봤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부위에 이상이 없으니 부식이나 이런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책임은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정상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40일도 안 된 차량이 그렇게 백화 현상이 심하게 낀 것이 이게 정상 차량으로 맞는 건지 난 그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별 그 QM6 대리점 측에서는 크게 뭔가 이렇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녀라. 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이상이니까 이것을 안 생기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안 생기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쓰는 이유는 가볍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 소재를 쓰는 거고, 그 소재 자체가 열이라든지 열 전도성이 좋고 대신에 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피막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보통 녹이 슬게 되면 그러니까 사장님 이제 그 그건 이제 이미 다 설명드려서 알고 있는데 예, 네, 백화 현상이 또 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처리는 안 해주십니까? 아니 그것은 배차 끼면. 백화현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처리를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새 차를 구입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난 차가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누가 그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탔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구매하신 차가 전시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시차든지 신차든 간에 엔진이 부식되거나 백화되는 건 당연히 비정상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질문을 드리는 건요. 전시차가 혹시나 잘못 보관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서요. 그 이에 대해서는 르노삼성 측에서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삼성 관계자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시 차량을 잘못 관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한 달 정도 전시를 해놓다가 다른 새 차가 와서 이 차를 전시할 수 없으니 지하에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하에서도 뭐 크게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그 제보 주신 내용에 보니까 8월 습기가 많은 시기에 한 달 동안 지하 주차장에 보관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 예.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습기가 제가 지금 좀 화가 나서 안 타고 다니거든요, 이 차를.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주차장에 놔둔데도 곰팡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말은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습기가 유입이 돼서 그 곰팡이가 안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 현재 지금 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대로 그 엔진 부위에 백화 현상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예. 좀 타고 다니면 좀 뭔가 불안해서 그냥 주차장에 계속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전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라던가 그런 건 전혀 해주지 않은 건가요? 패드는 갈아주겠다. 본네트 곰팡이 난 부분은 패드는 갈아주겠으나 엔진 부위에 백화 현상 낀 거에 대해서는 엔진에 이상이 없으니 그냥 세차를 한번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차를 하고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답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답변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구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를 직접 겪고 계시는 입장에서 좀 심경이 어떠실까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도 좀 차에 대해서 좀 많이 다퉜었는데 제가 차를 지금까지 3번을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겪고 나보니까 좀 너무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진짜 심정으로는 이 차를 지금 중고로 넘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은.
이게 왜 제가 이 차량을 구입을 했냐면 예. 저희 큰애가 이렇게 비염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둘째를 제가 지금 6월 달에 출산을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큰애처럼 비염이나 이런 질병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내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차에서 계속 그렇게 환풍기를 통해서 계속 유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네트 쪽에서 그런 예. 곰팡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신생아 맞고 차를 타고 다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계속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알아본 결과 뭐 그쪽에서도 별 답이 없어서 그냥 너무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이쪽에 이렇게 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차는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삼성 측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차를 좋게 고쳐주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타고 다녀야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타고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와이프와 좀 이야기가 잘 되면 그냥 중고로 넘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질문을 좀 놓친 것 같아서요. 혹시 서비스센터 측이나 아니면 르노 삼성 측에서 대처한 내용 중에 좀 납득이 안 갈 만한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엔진 부위에 있어서 클리닉 작업을 해준다더라고요. 그러면 백화 현상이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계속 나는 이걸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한번 이 코팅된 것이 이렇게 다 비껴진 거라 이미 다 부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클리닉 작업만 해주고 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부식 및 백화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안이 없다. 특정 제조사에서 결함과 품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크기, 비슷한 옵션으로 차를 구매하려 할 때 막상 찾아보면 대체할 만한 차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핑계인 것 같지만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셨듯 서비스센터의 대응 역시 거의 모든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오토포스트 시선 집중,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 소설로 국가보다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상표 전쟁, 기업들은 국가를 넘어서 학교, 병원, 군대, 그리고 도시까지 소유하게 되고 우주 개발까지 뛰어들게 됩니다. 프랑스인, 미국인, 영국인이 아니라 프랑스 르노인, 미국 애플인, 일본 소니인 이렇게 불렀고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인, 디즈니인, 토요타인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다. 물론 그의 상상 속에는 한국의 미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시티라는 항구 도시는 잠수함들로 이뤄진 최초의 사설 함대를 갖추고 있어서 때때로 분쟁이 빚어지곤 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도 삼성이라는 기업은 알 정도라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은 그렇게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베르는 상표 전쟁의 제목 밑에 이러한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사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그가 달아놓은 부제처럼 지금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서 단순히 허구라고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산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할 국가기관은 기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하고 있다니 사실상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존재입니다. 기업을 관리해야 할 법과 제도는 실효성 없다는데도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소비자 개인이 기업을 바꿀 수도 없고 기업은 바뀌지 않아도 돈은 잘 벌리고 있으니 바뀔 생각이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결국 모두가 안일해진 상황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변화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하긴 정부기관이 기업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정부기관과 기업 간의 거리가 기업과 시민 간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를 위해 힘쓰는 일들이 모두 부질없는 짓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삼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닌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담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합칠 것은 합쳐나가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나갑시다. 비록 잡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 기업사회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이전까지 안일하게 있던 기업들에게 IMF 직후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보다 더 오래전인 1993년 6월에 신경영을 선언하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1류는 내 말에 절대란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물론 이 내용은 지금의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소비자분들께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시선집중이었습니다.